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4. 빛이 되돌아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빛의 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예전에 배웠잖아요. 빛은 이런 공기처럼 같은 물질에서는 직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하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게 되면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되돌아 나오게 돼요. 이런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물체에 부딪힐 때 물체 쪽으로 진행하는 빛을 입사광선, 그러니까 들어가는 광선이니까 입사광선이라고 하고요. 물체에서 반사하여 나아가는 빛을 반사광선, 말 그대로 반사하는 빛이니까 반사광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면, 여기에서는 거울면이죠. 이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로 이렇게 빛을 반사시켜서 칠판이나 친구 얼굴에 비추는 장난을 친 적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빛이 거울에서 반사할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빛을 먼저 비췄죠. 자, 요게 바로 입사광선이 되겠습니다. 자, 입사광선과 여러분들 법선 체크해 주시고요. 자,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 입사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저쪽 쪽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반사광선이 있어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이 4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떻다? 같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틀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자, 입사각을 크게 하니까 반사각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커졌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험 영상에서 빛이 거울에서 반사할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나와 있죠. 첫째로 입사광선과 반사광선과 법선은 한 평면 위에 있고요. 그리고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요. 이런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법칙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빛이 물체에 입사하면 물체의 표면에 부딪힌 후 되돌아 나아가는데 이를 빛의 반사라고 한다. 이때 입사하는 빛을 입사광선, 반사하는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한다. 반사면의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하며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한다.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두 번째로 반사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반사의 종류에는 정반사와 난반사가 있는데요. 정반사는 매끄러운 면이죠.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반사할 때에는 평행하게 입사한 빛이 평행하게 반사하게 되어요. 이런 거를 이제 발을정, 그러니까 바르게 반사한다 해서 정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 매끄러운 면을 가지고 있는 게 거울, 그리고 잔잔한 수면, 이런 것들이 정반사를 하는 예가 되겠어요. 정반사와 난반사에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이 정반사, 난반사 모두 반사의 법칙이 성립해요. 우리 앞에서 반사의 법칙 배웠잖아요. 이게 정반사에서 성립하는데 여기 볼게요. 지금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방향으로 반사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입사광선과 반사광선과 법선, 법선은 반사면의 수직인 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입사광선과 반사광선과 법선이 한 평면 위에 있고 그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거예요. 얘도 입사각, 반사각 같고
얘도 입사각, 반사각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끄러운 면에서는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입사각, 반사각이 같게끔 반사를 하기 때문에 평행하게 반사되어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반사에서 이 반사의 법칙이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남반사를 알아볼게요. 남반사는 울퉁불퉁한 면에서의 반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평행하게 입사한 빛이 흩어져서 반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흩어질 난을 써서 남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반사의 예는 종이나 출렁이는 수면, 달 등의 대부분의 물체는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에서는 남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에서 봤지만 남반사도 반사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울퉁불퉁한 면에 평행하게 빛이 입사를 했어요. 보다시피 울퉁불퉁한 면이지만 실제 이 빛이 반사되어지는 반사면은 이 곡면에 접한 선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곡면에 접한 선이 실제 이 빛이 반사하는 반사면이 되고요. 그랬을 때 반사면에 수직인 법선을 세웠을 때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되게끔 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울퉁불퉁하지만 곡면에 접한 이 선이 이 빛의 반사면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반사면에 수직인 법선을 세우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이런 방향으로 반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반사는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반사면의 기울기가 달라요. 그래서 평행하게 입사한 빛이 정반사처럼 평행하게 반사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서 반사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남반사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입사광선, 반사광선, 법선이 한 평면 위에 있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다 같잖아요. 그런 반사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사의 종류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거울에서는 정반사를 하게 되죠. 평행하게 입사한 빛이 평행하게 반사되어 나가요. 자, 종이는 울퉁불퉁하니까 남반사를 하게 되죠. 평행하게 입사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서 반사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쟁반의 경우에도 약간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남반사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은박지는 거의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반사에 가깝죠. 그런데 조금 울퉁불퉁한 면에서는 방향이 틀어져서 남반사하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반사와 남반사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반사를 할 때에는 물체를 일정한 방향에서만 비춰볼 수 있는 현상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거울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림을 보시면요. 거울처럼 매끄러운 면이 있고요. 그 다음 사과가 있는데요. 광원에서 사과로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사과에서 반사되어 나오겠죠. 그때 사과에서 반사되어 나온 이 빛이 평행하게 거울로 들어갔을 때 거울에서는 정반사하게 되니까 이 빛이 평행하게 반사되어 나가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거울에 사과가 비춰서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반사는 물체를 일정한 방향에서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눈을 두고 있으면 이 거울에 사과가 안 비쳐 보이겠죠. 왜냐하면 사과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은 이쪽으로 반사되어 나가니까 내가 이쪽에 눈을 두고 있으면 이쪽으로는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거울에 사과가 안 비쳐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을 때에만 사과가 거울에 비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반사는 물체를 이 일정한 방향에서만 비춰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반사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거울이 있고요. 거울 앞에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눈이 있는데 내 눈이
거울에 비쳐 보이는 상의 모습이 여기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입사각이 0도이면 반사각이 0도인데 이 상태에서는 그냥 거울만 보이는 거죠. 상이 비쳐 보이지 않고요. 쭉 가다가 이쯤에 오게 되면 거울에 까마귀가 비쳐서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까마귀에서 반사된 다음에 이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어서 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거울에 비친 까마귀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거울에 수직인 선을 세웠을 때 이게 법선이고, 그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은 걸 볼 수 있죠. 자, 역시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쳐 보이죠. 그러다가 이쯤 되면 강아지가 비쳐 보이겠죠. 그쵸? 아까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빛이 반사되어서 눈에 들어오니까 강아지가 보이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 다음 고양이가 거울에 비쳐 보이죠. 빛이 이런 식으로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니까요. 역시 비쳐 보이는 게 없고요. 이제 물고기가 거울에 비쳐 보이죠. 빛이 이런 식으로 반사되어서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반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향에서만 그 물체를 비춰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난반사에서 생기는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난반사를 하게 되면 물체를 여러 방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종이가 있다고 한다면요. 종이는 표면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랬을 때 광원에서 나온 이 빛이 종이에서 반사하면 입사한 빛이 평행하게 들어오더라도 이 종이가 울퉁불퉁한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난반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도, 내가 이 위치에 있어도 종이에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니까 종이가 보이겠죠. 내가 이 위치에 있어도 종이에서 반사한 빛이 눈에 들어오니까 종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난반사의 경우에는 반사되어지는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내 눈이 여러 방향에서,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 있던 이 물체 자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대신 난반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가 있고 종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종이에 사과가 비쳐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난반사는 이 정반사하는 거울과 다르게 반사면에 다른 물체가 비쳐서 보이진 않죠. 자, 예를 들면 수면으로 볼게요. 수면이 잔잔하면 면이 매끄러워서 정반사하게 되잖아요. 그때에는 이렇게 거울처럼 다른 물체가 비춰져서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수면이 출렁이게 되면 이 면이 거치게 되잖아요.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그럴 때에는 난반사를 하게 되고요. 그때에는 이 주변의 경치가 비쳐 보이지 않고 그냥 물이라고 하는 물체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정반사와 난반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정반사와 난반사 현상을 찾아볼게요. 자, 이 영화를 보시면요. 이렇게 잔잔한 수면에서는 정반사해서 주인공의 얼굴이 비쳐 보이는데 이렇게 출렁이니까 난반사해서 주인공의 얼굴이 안 비쳐 보이잖아요. 그렇죠? 잔잔할 때 비쳐 보이고 출렁일 때 안 비쳐 보이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